대구 신천지교회 신도들 기침, 발열 등 유증상자 1299명에 대한 검체 채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집계 중이나 이들에게서 확진 환자가 나타나는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확진자 1,000명을 넘어선 지 이틀 만에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신천지 교회인을 중심으로 한 검사는 마무리 단계입니다. 대한예방의학회 코로나19 대책위원장 김원환 교수님,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 KBS의 김용준 기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세 분 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 교수님, 대구 경북 지역에 확진 판정받고 아직도 입원실을 못 찾고 있는 분이 600여 명이나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합니까? 이분들이 일단 기본적으로는 입원실을 찾아가는 게 맞는 거죠, 지금은? 그렇습니다. 네. 처음에는 저희가 뭐 증증도에 상관없이 모두 국가지정 음압격리병실에서 치료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대구 경북에 환자가 이제 너무 많이 나오니까 중증 환자는 전국에 이제 국가지정 음압격리병실이나 지금 민간병원의 음압실까지도 지금 다 가고 있고요. 네. 이제 문제는 경증 환자들인데 경증 환자들을 자택에서 관리할 거냐, 네. 아니면 어떤 시설이라도 모아서 의료인이 상주하고 있는 곳에서 관리할 것이냐, 이 문제인데 이제 자택에서 관리하게 되면 문제는 자택에 돌봐줄 간호해줄 사람이 한 명 있어야 되고 네. 또 노인이나 만성질환자가 집에 있으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조건을 잘 살펴서 자택에서 계실 분은 계시고 일단 대구시 내에서 공공시설이라도 하나 오픈을 해서 이제 의료인이 상주하면서 관리하는 네. 그런 체계가 시급히 필요합니다. 네. 오늘 오후 브리핑에서도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부본부장이 나왔는데 기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경증 환자들 집에서 진료하는 문제 계속 나오는데 어떻겠습니까? 정부 입장이 약간 바뀌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이나 선진국의 경우를 보게 되면 경증의 환자 또는 상당히 그 중증도로 발전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심지어 외국의 경우에는 재택, 즉 머무는 곳에서 격리를 하거나 심지어 치료를 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 지금 계속해서 전문가들과 아무래도 이 부분은 상당히 보건학적 판단 이외에 의학적 판단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과 지금 정교하게 논의를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680명이 아직 입원실을 못 찾고 있는데 확진 판정을 받아도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건강한 젊은 사람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증상도 별로 없고 그러면 이제 집에서 자가격리를 잘 지켜주면 될 텐데 오히려 이분 걱정보다는 이분이 다른 가족에게 워낙 감염력이 센 바이러스라 그렇습니다. 다른 집안에 있는 분들에게 옮기는 예. 이게 정말 걱정일 것 같아요. 예, 그게 큰 걱정이고 네. 혹시라도 이제 이분이 갑자기 증상이 심해졌는데 네. 아예 가족이 없다. 그럼 누군가가 돌봐주거나 이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모시고 가거나 그래서 할수 최소 한 없게 명이 있어야 됩니다. 한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질병관리본부, 그러니까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아직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했는데 오늘 입장은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확진자 현황 보겠습니다. 김 기자. 네. 밤새 오전 집계가 256명이 늘었더군요. 네, 256명 늘었습니다. 그래서 2,000명 선을 또 돌파를 했습니다. 모두 2,022명으로 오늘 오전 기준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어제보다 그 256명 증가했고요. 사망 그다음에 격리 해제는 동일합니다. 변동 없이 네. 13명, 22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격리 중인 분들 거의 2,000명이 육박합니다. 1,983명이고요. 검사가 진행 중인 분도 24,751명입니다. 이 중에서 그
중증 환자와 위중 환자도 좀 알아봤는데요. 좀 위중하신 분들이 한 10분 정도 된다고 해요. 네. 그리고 중증이신 분들은 6분에서 한 16분 정도가 중증 이상의 지금 상태라고 합니다. 네. 마찬가지로 그 위중하신 분들은 그 기관지 삽관이나 일단 기계호흡, 자가호흡이 좀 불가하시기 때문에 그런 체계로 네. 집중 치료를 받고 계시다고 합니다. 지도 보면서 지역별 추가 확진자 현황 보겠습니다. 네, 지역별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전국의 상황이 나와 있는데요. 역시나 대구, 경북 지금 대구 182분, 경북 49분 해서 오늘 신규 확진자 한 90%가 대구, 경북에서 또 발생한 상황입니다. 또 경북은 좀 잘 되고 있나 싶었는데 오늘 또 크게 늘었고요. 네. 이게 지금 다른 나라에 비해서 검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또 이제 확진자도 더 많이 이제 찾아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또 한 사람이 대구 경북에서 4분, 5분 이상씩 뭐 이렇게 감염시키는 사례도 좀 있기 때문에 아직 뭐 이게 오늘 내일 뭐 좀 더 줄 것이다 뭐 이렇게 예단하기는 어렵고요. 네. 뭐 교수님 나와 계시지만은 이번 주말 그리고 다음 주 초 상황 한 번 더 지켜봐야 할 듯 싶습니다. 네. 일단 대구 경북 지역의 신천지 교도들에 대한 검체 채취가 다 마무리돼서 이제 검사 결과도 거의 다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아주 심한 부분에 대한 검사는 다 끝났다 이런 건데, 네. 이제 김강립 차관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대구 신천지 교회 신도들 9,334명 중 기침 발열 등 유증상자 1,299명에 대한 검체 채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주말 내에 결과가 집계될 것입니다. 결과는 집계 중이나 이들에게서 확진 환자가 나타나는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 외의 신천지교회 신도들은 대구 현지의 상황이 급박하여 음성 환자 입력이 지연되고 있어 정확한 통계 집계에 애로를 겪고 있으나 확진 환자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보도를 보니까 이제 대구 경북 지역이 교수님 되게 심했잖아요. 여기는 이제 일단락이 됐고 지금 명단 받아서 네. 이제 전국의 서울이나 경기도 뭐 전국의 신천지 교도에 대해서 그중에 유증상자분들만 검사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지금 연락하고 있고 검사도 시작했으니까 이제 대구 경북 지역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나올 텐데 아무래도 확진자 수는 줄지 않겠느냐 어떻게 보십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내려갈 가능성이 있지만 문제는 이제 청도 대남병원처럼 네. 확진자 한 명이 나왔는데 그분이 어떤 시설에 계시거나 병원에 계시거나 이런 경우에는 주변에 이미 감염된 사람이 꽤 있을 수가 있어서 네. 그런 부분들이 참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뭐 연일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네. 손 씻는 부분에 대한 입장인데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네. 꼭 들어볼 부분 같아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네.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 바이러스가 사스 때는 3피트라고 표현합니다. 약 한 90cm 정도 기침하거나 말을 할 때 비말이 튀는 거리인데 이번에 등장한 코로나 바이러스는 대개 한 6피트 정도, 2m입니다. 따라서 아까 생활수칙과 위생수칙을 강조드렸는데 사실상 2m 거리가 떨어져 있으면 설령 환자를 만난다 해도 나에게 그 바이러스가 침입할 가능성은 남는 것은 손밖에는 없습니다. 손으로 만졌다가 나의 눈, 코, 입에 가져댔을 때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가 국민들께 하루하루 계속 알려드리고 마스크도 중요하지만 어느 전문가가 그때 이런 표현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이 질환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손을 하루 종일 뒷짐지고 있으면 걸리지 않는 질환이다. 네, 설명을 좀 해주시면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몸 안에 호흡기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이제 경로는 점막이거든요. 네. 눈이나 코나 입입니다. 근데 앞에 환자가 있어서 비말이 튀어서 직접 들어오는 거는 마스크로 막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분이 그 비말이 내 입이나 코로 들어올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죠. 네. 바로 앞에 없으면 네. 이제 그게 없는데 예를 들어서 그분하고 악수를 해서 내 손에 이제 오염이 됐다. 그러면 내 손을 바로 씻으면 괜찮은데 네. 그 손으로 얼굴을 만지면 이게 전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경로를 조심하면 되겠습니다. 네. 하나 궁금한 게요. 교수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있는 게 오늘 그 성동구청 직원분인데 40대 여성분이신데 그분이 이제 명성교회 부목사 확진자 엘리베이터. 네, 같이 이제 탑승을 엘리베이터 했는데 이제 마스크를 쓰진 않은 걸로 확인됐어요. 근데 뭐 특별한 접촉은 없었던 것으로 CCTV 상에 나왔는데
그분도 이제 확진이 됐단 말이에요. 뭐 이런 경우도 뭐 다른 루트로 뭐 엘리베이터 같은 안에 있을 때 뭐 어떤 접촉이 없어도 간접적으로 이게 확진이 될 수 있는 사례가 있네, 감염이. 예, 그렇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사실 사람과 사람 간의 거리를 2m까지 띄우기가 어려운 그렇죠. 공간이죠. 예, 그래서 그 안에서 뭐 인사를 했다던가 얘기했다던가 하면 이제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네. 비말이 이제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올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엘리베이터 같은 공간은 이렇게 환기가 완전히 음압처럼 내려가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만약에 이제 비말이 튀어나오면 공중에 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꼭 마스크를 쓰는 게 중요합니다. 네. 네. 자, 그래프 하나 보면서 최영일 평론가의 설명 듣겠습니다. 우리가 검사를 정말 많이 합니다. 뭐 네.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렇죠? 엄청납니다. 지금 네. 한번 이제 의료 선진국들 비교해 볼게요. 미국은 445건, 이거 어제 기준입니다. 네. 400여 건을 했는데 확진자가 14명 나왔다는 거고요. 캐나다는 480여 건 중에 12명. 자, 일본이 꽤 하는데 2,000건이 안 되죠. 1,800여 건, 여기 164명의 확진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보시면 이 어제 기준입니다. 오늘은 7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네. 검사자 수가. 하루에 7, 8천 건씩 하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10,000건 가까이 하고 있다는 거죠. 네. 지금 이제 64,886건 어제 했을 때 1,765명의 확진자가 나온 상황이었죠. 이렇게 보면 압도적으로 검사를 많이 하고 있다. 그러니까 확진자 수가 많이 나오는 건 당연한데 문제는 이거예요. 어쨌든 감염자가 많으니까 확진자가 느는 거 아닙니까? 네. 검사를 많이 하는 건 나중에는 뭐 어느 나라든 다 그렇게도 볼 수 있고요. 예, 수렴할 네.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또 한 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확진율, 감염률이라고 네. 하는 건데 그것도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해서는 의외로 낮습니다. 감염률까지 본 다음에 김은환 교수님 설명 듣겠습니다. 네. 네, 보시면 지금 미국 같은 경우가 자 검사를 한 사람 중에서 100명 하면 확진된 미국은 수 3명. 예, 3.1% 높지 않죠. 캐나다 2.5%, 우리가 2.7%예요. 근데 일본은 지금 확진율이 8.7%. 일본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우리나라보다 한 지금 네. 이 3배가 넘는 상황입니다. 자, 교수님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예, 아무래도 증상이 있는 사람 또는 접촉자를 중심으로 검사를 하면 그렇죠. 확진율이 높게 나오죠. 네. 우리나라도 처음에 신천지 교회에 다니셨던 분들 중에서도 특히 접촉자거나 증상이 있는 분들 위주로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한 4% 이렇게 나왔었는데 점점 이게 이제 확대가 되니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네. 일본은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일본은 아무래도 좀 더 가능성이 높은 사람 위주로 검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물을 더 넓게 친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 확진율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발견된 사람들이 과연 증상의 중증도가 얼마인가가 중요한데 지금 우리나라는 발견된 환자들 중에 증상이 없는 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네. 다른 나라도 그렇다고 해서 다른 나라도 우리만큼 광범위하게 검사하면 우리만큼 확진자가 나올 것이다라는 가정은 꼭 맞는 건 아니죠. 그렇죠. 어떤 네. 상황에서 대상자들을 선택하고 있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일본은 참 특이한 상황이라서 네. 뭐 정치적인 해석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올림픽도 앞두고 있어서 좀 뭐랄까 소극적으로 검사한다고 할까요? 아니면 정말 통계에서도 나오듯이 정말 의심스러운 환자만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시면 자 일본의 뭐 진단 검사 기술 혹은 의료 기술이 우리보다 떨어질까? 지금 7만 건대 2천 건 정도의 격차가 있을까?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 당연히 앞선 부분도 훨씬 많고 일본은 노벨 의학상 많이 타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좀 납득이 안 됐어요. 근데 이 대목은 김호란 선생님이 해석해 주시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정무적인 부분이 들어있다 이런 부분이 추정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도 한 달여 전에는 하루에 160명 검사했습니다. 그러다가 3,000명, 지금 7,000명, 10,000명 가까이 되는 거고요. 일본도 분명히 그 대비를 하고 있을 텐데 그럼요. 문제는 검사에서 자 검사 대상 아닙니다. 돌아가시오. 우리나라도 처음에 160명만 검사할 때는 엄격하게 검사 대상을 골랐잖아요. 근데 일본은 지금 그 수준이 아닐 텐데도 네. 계속 검사를 안 받는다는 겁니다. 매뉴얼을 아주 꼼꼼하게 빡빡하게 짰다는 거죠. 그 이유가 도쿄올림픽을 염두에 두고 지금 크루즈 입항 안 했을 때 우리가 뭐라고 비판했습니까? 이거 확진자 수 관리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내부에서도 좀 그런 조짐은 아닌가 하는 네. 정치적인 해석도 나옵니다. 미국은 뭐 400만 원 넘게 코로나 검사를 받으려면 본인 부담금이 400만 원 넘는다 이런 보도도 봤는데 우리는 지금 김 기자 네.
보건당국에서 당신 위험하니까 한번 받아보세요 하는 분들은 내지 않고 네. 나는 정말 걱정되니까 받아보겠습니다 하는 분들만 돈을 낸다면서요? 예, 검사비를. 그래서 저희도 한테 제보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 SNS 상에도 게시판에도 올라오는 글들이 있습니다. 네. 진단 검사비 너무 비싸다, 나는 너무 부담스럽다 하는 내용인데요. 한 16만 원 정도 지금 돼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검사 대상자로 당국이나 아니면 의사가 점체 채취를 해야 한다라고 판단한 분들은 당연히 이제 국가에서 비용을 이제 치러주는데. 선별 진료소라든지 아니면 그 전에 의사 소견으로 검체 채취까지 받을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네. 라고 분류가 됐을 때 나는 그래도 불안하다. 난 검사를 받아보고 싶다 하면은 본인 부담은 16만 원을 내야 해요. 네. 그리고 만약에 그 이후에 양성이 나왔다 하면 국가가 다시 환급해 주는 방식이긴 한데 그것도 그럼 양성 나오면 또 정부가 돈을 다시 돌려줍니까? 예. 네. 근데 사실 이 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받고 싶은 사람의 마음은 이해가 갑니다만 정부에서는 뭔가 이렇게 검사가 좀 급하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고위험군이나 어떤 접촉 빈도나 밀착한 횟수나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심하신 분들 그런 분들 위주로 먼저 검사를 좀 진행해야지 원활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 16만 원이라는 비용을 책정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소개해드린 적 있는데 다른 사진 좀 볼까요? 저 드라이브스루라고 왜죠? 네, 선별검사소에 차에서 내리지 않고 내가 타고 간 차, 이건 좀 다른 사진이군요. 네, 이렇게 차들이 줄지어 서 있군요. 김 기자 직접 촬영한 건가요? 제가 직접 촬영한 겁니다. 제가 네. 어제 한번 갔다 와봤습니다. 직접 다녀왔다면서요? 네네. 네. 지금 그 방역 당국도 이게 되게 호응을 얻으니까 네. 표준 모델을 아예 개발해서 보급하겠다라는 그래요? 네. 의지를 내비쳤어요. 네. 지금은 제가 어제 갔다 온 데는 고양시예요. 고양시에 이제 그 주교 주차장이라고 있는데 저기서 이제 문진표를 작성하나 보죠? 네네. 저부터? 한 10시 반쯤에 도착했었는데 끝에 나오는 때까지는 대략 한 50분 정도 걸리긴 했어요. 근데 네. 그 긴 시간 동안 사람들이 오전에도 되게 많이 몰렸거든요. 그러면 차 안에서 뭘 하느냐? 일단 창문을 다 올리라고 하고 가급적이면 그 내부 순환으로 좀 돌려달라고 네, 해요. 네. 공기도. 네. 그다음에 이제 방호복을 완벽하게 갖춰 입으신 분들이 와서 저 문진표를 줘요. 그러면 기다리는 동안에 저 문진표를 작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순서에 따라서 차량들이 이동을 하면 그 문진표를 의사가 확인을 하고 열을 잰 이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검체 채취 대상이면 왼쪽으로 아니면 네. 바로 귀가하십시오. 네. 라고 이렇게 분리를 조치를 하더라고요. 때문에 몰리는 수와 검사 시간에 비해서 상당히 검체 채취 제가 봤을 때도 어제도 검체 채취하는 분도 일부 계셨고 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어서 아마 방역 당국도 이거를 네. 표준 모델로 지정해서 보급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 확산 저짐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건 우리 특허 같은 걸 내야 되는 건지. 네. 지도 좀 볼까요? 지도에 전 세계 확산 추세를 저희가 아주 간단하게 표시했는데 사실상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 캘리포니아에서 감염 경로를 모르는 환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수님, 세계보건기구에서 결정적 시점에 와 있다 그랬어요.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이제 팬데믹이 시작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팬데믹이라고 하면 네. 2개 대륙 이상에서 유행이 확산된 걸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중국이 한 나라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큰데 그렇죠. 중국과 한국, 일본 이렇게 이제 지역 사회에 확산이 시작됐기 때문에 네. 아시아 대륙에서 유행이 일어났고 지금 유럽과 중동에서 유행이 시작되고 있는데 지금 미국도 역학적 연결고리를 모르는 환자들이 나오기 시작해서 네. 이제 더 이상 팬데믹이 아니다라고 부정하기 어렵게 된 시점이죠. 네. 만약에 우리가 지금 중국은 뚜렷하게 잡히고 있습니다. 네. 통계적으로 보면요. 사망자 확진자 수가 많이 줄었는데 요 며칠간 우리도 뭐 한두 달 동안 잘 잡아내서 이렇게 급격하게 잡아간다고 해도 뭐 홍콩이라든지 뭐 어디 필리핀이라든지 저 유럽 어디서 똑같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환자가 이제 어느 정도 정점을 이룬 다음에 내려가겠지만 안심할 수 없는 게 네. 계속해서 외부에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문가분들이 계속 우리가 잘 잡는 거 중요하지만 해외 상황 봐야 한다고 하시는 그렇죠. 게 그런 맥락이군요. 네. 우리 집단 감염 상황 좀 보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 김 기자, 네. 그 이스라엘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 네네. 39명 가셔가지고 지금 갔다 왔더니 3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네. 걸려서 가신 거냐, 혹시 이스라엘에서 걸려서 오신 온 거냐 거냐? 했는데 연결고리가 하나 나온 것 같아요. 그동안 계속 그 의구심은 있었어요.
과연 신천지 교인과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근데 지금 이 한 분이 확진자분에서 27살 그 남성인데요. 그 이제 의성군의 예비군 중대에 근무하는 상근 예비역인데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이분의 해외 성지 순례단 가족 중에서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신천지 교인인 게 확인이 뒤늦게 됐어요. 네. 어떻게 된 거냐면 대구시가 이제 그 신천지 교인들의 명단을 확보하고 나서 쭉 이제 그 행적 추적, 동선 추적, 역학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 이름이 있네. 보니까 이제 당신한테 당신 신천지 교인이 맞습니까? 뒤늦게 맞다라고 얘기를 해줘가지고 이렇게 확진 판정이 나온 건데, 사실 이런 부분인 겁니다. 이제 애초에 얘가 이제 우리가 신천지 교인에서 얼마나 많은 얘기가 나왔습니까? 그때 이제 미리 좀 얘기를 해줬다면 당국이 파악하는데 좀 수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물론 그 아버지가 여행 갔다면서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신천지 교인이고 확진 판정을 받은 그분에 의해서 아버지가 감염됐고 아버지가 이스라엘 가서 거기서 단체 관광을 하면서 감염, 이건 확실하게 드러난 건 아닌 거죠. 네네네. 네. 아직 뭐 연관관계는 개연성만 나온 알겠지만 거죠? 개연성만 지금 나온 상태가 있는 게 지금 신천지 교인이 한 분이 네. 관련성이 있는 분으로 확인이 네.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아들 꼭 뒤늦게 말합니다. 참 이렇게 몇몇 원칙을 지키지 않거나 황당한 사례 저희가 모아봤는데, 뭐 자가격리 심지어 확진 판정을 받은 분들까지, 그중에 일단 대구 공무원들 사례 몇 개만 보겠습니다. 네. 네. 지금 보면은 몇 가지 사례가 있는데요. 우선 뭐 많이 알려졌던 대구 부시장의 비서 네.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 뒤늦게 이제 확진 판정을 받았었고, 검사하고 있는데 계속 출근을 했었던. 그것도 대통령 온다는 시청에 계속 나가버린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구 달서구청 공무원도 이제 확진 판정을 받았었는데, 네. 저분이 제일 두 번째 공무원이 제일 황당한 거 아니에요? 확진되고 판정을 받은 다음에 주민센터에 딸 교육비 신청하러 가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조사가 좀 진행 중이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서구 대구에 있는 보건소 팀장인데, 예방 업무를 총괄하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확진 격리 후에나 나 신천지 교인입니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조금 네. 전에 그런 일이 있어서 대구시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공무원 복무규정 위반 행위를 적용해서 엄중 문책하겠다라는 의지도 지금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일부 공무원의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사무실 폐쇄 또 업무의 혼선 등의 책임을 묻기로 했다는 의지를 대구시가 밝혔습니다. 네. 그 중에 그 부시장 비서는 우리가 지금 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확진자는 동선을 밝혀오고 공개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확진자가 어디 갔다 왔나 볼 수 있게 돼 있는데, 또 그 비서는 또 공개를 안 한다 그래서 또 이게 또 형평성 논란을 이루고 네. 있습니다. 그 대구시가 확진 판정을 받은 이 비서의 동선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이 부분 때문인 건데요. 대구시가 이제 발표 당일에 해당 공무원은 경제부시장을 수행하는 역할이 아니고 비서실에 상주하는 직원이며 현재까지는 조사 결과 다중시설을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선 공개가 큰 의미가 없다. 그래서 동선 공개를 우선적으로 하지 않겠다. 그동안에 보면은 동네 어느 식당 갔었습니다. 뭐 이런 것까지 다 공개했는데. 네네. 네. 그래서 이제 뭐 공무원이면 더 투명하게 먼저 공개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이제 일부 누리꾼들의 지적도 있는데, 형평성에서 오히려 이제 공무원이라고 먼저 공개하는 게 옳으냐가 또 이제 지자체의 입장인 것 네. 같습니다. 네. 이렇게 자꾸 이런 일이 나오니까 대구시청 공무원들 중에 뭐 연일 고생하고 있는 권영진 시장이 대신 사과하는 일까지 있었는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본인이 신천지 교인이 아니었고, 그리고 좀 증세만 있었을 뿐 본인이 확진자라고 생각을 판단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가 나와서야 얘기한 부분들은 일반에서도 조금 이해하기 어렵지만 우리 공직자로서는 정말 철저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면은 그 부분들에 대해서 반드시 보고를 하고, 그리고 확진 검사 사실들을 얘기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지시를 해두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달서구청에 자기
개인 문제 때문에 왔다 간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확진자뿐만 아니라 자가격리의 상태에 있는 분들에 대한 관리 감독이 더 철저히 해야 되겠다 해서 경찰에 협조를 요청을 했고 경찰에 협조 요청했다지만 사실은 본인이 안 지키면 그렇다고 경찰이 계속 따라다닐 수도 없는 일이고요. 네, 본인이 이 원칙을 지켜주는 게 어느 때보다 중요할 때입니다. 시민들도 일부겠지요. 네네. 일부겠지만 안 지키는 경우가 많아요. 네, CG를 한번 볼까요? 지금 자가격리 대상입니다. 지금 70대 신천지 교인으로 이제 확인된 부부예요. 네. 그런데 이제 남양주, 경기도 있죠. 이 딸의 집을 방문하는 겁니다. 자가격리라고 하는 건 집에서 나가면 안 되는 거죠. 지금 그런데 대중교통을 이용했어요. 고속버스로 장거리 이동을 했고 딸의 집까지 전철을 또 이용한 사례가 나왔습니다. 또 20대 신천지 교인 남성입니다. 역시 자가격리 대상이죠. 그런데 대구에서 포항까지 이 민원이 있긴 했어요. 이사를 했고 전입신고를 이제 하는데 네. 저희를 위해서 나가는 겁니다. 시내버스를 이용했습니다. 또 30대 그러니까 저렇게 전입신고 한번 하면 주민센터 전부 다 지금 폐쇄하고 이러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네. 다 이제 격리 답답하다 대상자인데. 외출, 네. 택시 탑승. 그럼 이제 택시 기사분은 얼마나 지금 또 감염 네. 위험에 처한 거예요. 저런 부분들이 이 일반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일탈이고 저는 아까 살짝 그 사이에 놓여 있는 이 대구 서구의 보건소 검역 팀장 네. 또 이 모친에게 간이식을 해준 딸 그리고 또 청송교도소의 교도관 네. 다 이제 신천지 교인으로 이제 확인된 분들인데 확진자들이에요. 근데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의료 인력이 부족한 대구에서 의료진을 한 30명에서 50명 업무에서 배제시켜야 그렇군요. 되는 상황이니까 그분과 접촉했던 분들은 일단 네. 2주간 빼야 되죠.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 인턴 의사들은 저희는 괜찮습니다. 복귀시켜 주십시오라고 호소하는 와중에 정말 나쁜 일을 한 네. 경우입니다. 사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분은 확진자가 나온 신천지 숙소에 시청 모니터 팀이 갔더니 저렇게 딱 어디 나갔다 오시더라는 네, 거예요. 과천이죠. 여기는 위치가. 그래서 나가려고 하다가 돌아가는 장면이죠. 나가려고 하다가 사람과 마주치니까 돌아가는 건데 네. 그럼 이제 이게 간단한 이제 한 컷의 장면이지만 얼마나 혹시 보지 않는 상황에서 눈이 네. 없는 상황에서는 혹시 드나드는 것은 아닌가. 네. 지금 이것 때문에 저는 이걸 좀 확대 해석하는지 모르지만 북한이 중국과의 국경을 봉쇄했지만 수많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밀무역이 있으므로 네. 북한도 감염 전파가 됐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데 이게 지금 딴 나라 이야기할 때가 아니라 우리 자가격리는 안전한 것인가? 사실 네. 우리가 신천지교회 명단을 그렇게 확보해도 뭐 재판에 회부합니까? 아니면 뭐 투옥을 합니까? 자가격리시키고 치료해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도대체 왜 저러시는 걸까? 이건 좀 윤리의식의 네. 문제, 공중보건 의식의 문제라는 생각에 미칩니다. 많은 자가격리 대상자분들이 나는 증세도 별로 없고 기침도 거의 안 하고 열도 뭐 조금밖에 없어요라고 이야기하는데 문제는 이 바이러스가 딱 그때 가면 많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환자 특성을 보면 초기에 본인이 증상을 잘 못 느낌에도 불구하고 네. 바이러스 배출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오히려 이제 며칠 지나면 좀 떨어지고요. 사실 이제 외국에서 나온 논문들을 보면 증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비슷한 수준의 바이러스가 배출되고 있다. 이런 논문이 나와서 저희 연구자들이 참 이러면 대책 없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더 자가격리라든지 뭐 확진자는 물론이고요. 정말 원칙을 지켜주는 게 시민분들이 좀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니어도 내가 혹시 좀 이상한데 하시는 분들은 3-4일이죠. 3-4일 동안 집에 스스로 자가격리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걸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특집 사사건건 대한예방의학회 코로나19 대책위원장 김호란 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 KBS의 김용진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